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11월 고1 국어 모의고사 24번부터 26번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지문의 종류는요. 무슨 지문이냐면 잘 아시죠? 과학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015학년도 11월 문제는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과학 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과 친구들이 이 지문을 보고 크게 어렵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요, 어디에 사실 확인 문제, 무언가를 교묘하게 바꿔놨든가 아니면 없는 말을 집어넣어놨든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25번 문제, 보기는 기억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기억인데요,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잘 분석하면 25번 문제를 풀 수 있고요. 2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러니까 추론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 지금 가에도 세포 자멸사, 나에도 세포 자멸사, 그쵸? 그러니까 그 세포 자멸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보기에 나와 있는가, 나와 있다면 그 정보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가죠. 자, 알츠하이머 병과 기억으로 묶어보시죠.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지금 뭐해서 질문했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요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하면 이것에 대한 대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 대답이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글에 화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소포체 스트레스와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소포체 스트레스와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바로 화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소포체와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 그 소포체 스트레스와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유의하면서 이 글을 분석하면 되겠죠. 두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자, 소포체는 세포 내의 소기관으로 소포체로 유입된 단백질을 가공한다. 이게 소포체의 뭡니까? 역할이죠. 소포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가공하는 거예요, 소포체가. 그런데 소포체 내에서 칼슘 농도 변화 등이, 소포체 내에서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발생하면, 칼슘 농도 변화가 발생하면, 이거죠. 이게 발생하면 단백질이 정상적인 입체 구조를 잃어버리는 변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된다. 그러니까 칼슘 농도 변화 등이 일어나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된다라는 거죠. 니은 이런 상태라는 게 뭡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는 그 상태가 되면 그 지속되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소포체 스트레스의 개념이죠.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소포체 스트레스의 개념이다. 정리해 볼까요? 소포체 스트레스는 뭐냐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는 상태가 지속되어서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되는 게 소포체 스트레스의 개념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문단 가보죠. 자, 소포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변성은 소포체 내의 단백질 접힘과 관련이 있다. 단백질 접힌다. 그림이 나와 있어요. 단백질의 접힘은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소포체로 유입된 단백질은 소포체 내에서 정교하게 꼬이고 접히고 감겨서 복잡한 입체 구조로 바뀌게 된다. 아, 이 단백질이 유입됐는데 이 유입된 단백질은요, 복잡한 입체 구조로 바뀌게 돼야 되죠. 그런데 소포체 내에 단백질의 접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단백질 접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단백질 구조가 입체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단백질은 변성이 되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된다. 요게 뭡니까? 비정상적인 단백질. 그러니까 여기 그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 요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 접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뭡니까? 비정상적인 단백질 상태. 단백질 접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문단 가보시죠. 자, 그러니까 단백질 접힘 현상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게 비정상적인 단백질인데, 자, 비정상적인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단백질이 축적되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되면 소포체는 자신의 기능을 회복하고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이를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라 한다. 아,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의 개념이죠.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의 개념. 자,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의 개념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돼서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되면 소포체 스트레스 상태가 되죠. 그 소포체 스트레스 상태에서 기능을 회복하고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뭐냐?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다. 계속 가볼게요.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단백질의 하나인 GRP78이 소포체막에 위치한 PERK, IRE1 그리고 ATF6 등과 결합하여 이들의 활성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GRP78과 그리고 세포막에 위치한 PERK, IRE1, ATF6 이런 것들이 결합해요. 그래서 이들의 활성을 억제해요. 요 세 가지의 활성을 이것이 결합함으로써 억제해요. 활성을 억제해요. 다시 말하면 뒤에요. PRK, IRE1, ATF6은 소포체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센서에서 이게 GRP가 분리돼요. 센서는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센서 중에서 나옵니다. PERK는 단백질이 새로 만들어지는 합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차단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로 묶였네요. IRE1과 ATF6는 단백질의 접힘을 도와주는 단백질 샤페론 양을 늘린다. 아, 샤페론의 양을 늘리는데 이 샤페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단백질의 접힘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PRK와 IRE1 그리고 ATF6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가한 샤페론은 비정상적으로 접해있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접히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도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어디로 간다? 소포체 밖으로 운반되고 분해된다. 만약 가정했어요. 소포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소포체 기능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전체 개체 유익을 위해 소포체는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기도 한다. 소포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는 이렇게 세포 자멸사를 통해서 그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2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세포 자멸사가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네 번째 문단은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의 개념과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 과정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문단 이제 가보죠.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소포체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세포 조직이 손상되어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포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자기 치유 능력인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런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 신경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24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소포체는 소포체로 유입된 단백질을 가공한다. 이거 맞습니다. 어디있죠?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소포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변성은 소포체 내의 단백질의 접힘과 관련이 있다. 나와있죠? 그러니까 맞죠? 2번. 소포체 내에서 단백질은 그 구조가 입체적으로 바뀔 때 변성된다.
자, 요게 이제 애매하게 바꾼 건데 이게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자, 읽어볼게요. 단백질의 접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단백질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단백질은 변성되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된다. 그러니까 소포체 내에서 단백질은 그 구조가 입체적으로 바뀔 때 변성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때 단백질이 변성돼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가 입체적으로 바뀌지 않을 때 그 말을 교묘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소포체 내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된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런 상태 즉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이것이 뭡니까? 소포체 스트레스가 오고 소포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당연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4번. 소포체는 전체 개체 유익을 위해 세포의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거 세포 자멸사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만약 소포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소포체가 기능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전체 개체 유익을 위해 소포체는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기도 한다. 맞죠? 나와있죠. 자, 5번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 조직이 손상되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다섯 번째 알츠하이머 나오죠. 다섯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쭉 나오죠.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소포체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세포 조직이 손상되어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니까요.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5번 보기는 기억의 일부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것. A. 단백질의 합성 차단.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이거 단백질의 합성을 차단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 문단 중간 정도 나오죠. PERK가 나오죠. PERK가 하는 일입니다. PERK가 하는 일이고 단백질의 정상적인 접힘을 유도하는 건 IRE1 또 뭐 있었죠? ATF6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정상적인 접힘을 유도하고 단백질을 분해 샤프란이 이제 샤페론이죠. 샤프란이네요. 죄송합니다. 샤페론의 양을 늘려서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접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샤페론이 하는 일은 뭐냐? 비정상적으로 접혀있는 단백질을 정상적으로 접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A가 일어날 때라고 단백질 합성 차단이 일어날 때 GRP78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 그렇죠. 왜요? 평상시에는 이 GRP78이 이 세 가지와 붙어 있다가 소포체 스트레스가 감지하면 GRP78이 분리돼서 센서는 활성화된다 그랬으니까요. 이건 네 번째 문단 일곱째 줄에 나와 있는 말. 자, 2번 샤페론 양이 증가하면 B가 일어난다. 그렇죠. 샤페론 양이 증가하면 B가 일어난다. 네 번째 문단 11번째 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샤페론이 증가한 샤페론이 비정상적으로 접혀있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접히도록 유도한다. 맞죠? 이거 맞는 말. 3번 A와 B를 관여하는 센서는 각각 다르죠. 지금 선생님 써놨으니까 이건 뭐 네 번째 문단 9째 줄에 그 아까 그 역할에 대해서 써놓은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B를 거친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C를 통해 B를 거친 비정상적인 단백질 B를 통해서 뭡니까? C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B에서 이미 뭡니까? 정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죠. B를 거친 이거 네 번째 문단 밑에서 여섯 번째 줄 한번 읽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와 같은 과정 샤페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접힌 과정을 거친 후에도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소포체 밖으로 운반돼서 분해된다는 거죠. 이게 5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문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면
소포체 밖으로 운반돼서 C가 이루어진다. 단백질을 분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은 맞고요. B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정상적인 단백질로 바뀌고, 그래도 바뀌지 않은 것들은 이제 바깥으로 다시 이제 소포체 밖으로 운반돼서 분해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세포 자멸사. 여기도 나에도 세포 자멸사. 자, 가보죠. 자, 가를 보니 퇴행성 신경질환은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문제죠. 이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단백질이 그 신경질환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그 정상적인 입체 구조를 잃어버리는 변성이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틀린 말이고요. 자, 2번 가보죠. 가를 보니 퇴행성 신경질환을 치료하려면 소포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유입되어야 하겠군. 자, 이거 보세요. 소포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유입되면은 퇴행성 신경질환을 치료할 수가 없지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소포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해야죠. 그러니까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결국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다 정상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소포체 밖으로 빼내서 분해시키거나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사실은 뭡니까? 소포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유입된 것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나를 보니 특정 약물은 암세포 소포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물로 볼 수 있고, 특정 약물이라는 거. 나의 특정 약물은 세포 자멸사라고 그랬죠. 세포 자멸사는 뭐예요? 소포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결국 뭡니까?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포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요, 소포체의 그 스트레스를 더욱 이제 뭡니까? 다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바꾸지 못할 정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멸시키는 거예요. 소포체 자멸, 세포 자멸사는 세포를 자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죠. 4번 나를 보니 특정 약물은 암세포의 소포체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약물. 그렇죠. 강화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결국엔 세포가 자멸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암세포가 자멸함으로써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포체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5번은 뭐가 틀렸나 보도록 하죠. 나를 보니 특정 약물은 암세포의 단백질 구조 변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나. 암세포의 단백질 구조 변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암세포가 살아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특정 약물은 단백질 구조 변화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비정상. 그래서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끌어내서 세포가 그냥 자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24번부터 26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과학지문인데요, 과학지문치고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고의 오류를 반드시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